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그 부품이 만들어지기 위해 컨베이어 라인이 쉼없이 움직인다. 그렇다면 컨베이어 라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부품을 제 위치에 끼워 맞추고 볼트를 빈틈없이 조이는데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설비를 조립기라 부른다. PR은 엔진과 같은 최종 부품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질 조립기를 생산하는 업체다. 14년 전 총직원 2명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국내 자동차 업체 대다수의 조립기를 책임지는 굴지의 기업이 됐다. 유독 남들이 기피하는 기술만 도전한 덕분이다. 그들의 창조경제 스토리가 시작된다.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그 부품이 만들어지기 위해 운반되고 있다. 커다란 부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작은 부품. 모든 부품은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한치의 오차 없이 조립될 수 있다. 부품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장비를 팔레트라 부른다. 우선 팔레트는 엔진, 변속기, 자동 조립 라인에서 설비의 자동화와 더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팔레트 위에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등의 중요한 부품들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버가 돼버리면은 자동화 라인에서 이게 라인이 정지될 수도 있고 하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시스템이 깔려있지 않으면 자동화 로봇 작업은 불가능하다. 팔레트의 위치와 연결해 약간의 오류가 발생해도 전체 조립 라인이 올스톱될 만큼 정교함이 생명인 장비인데 조립 라인의 모든 부품은 팔레트에 올려진 상태로 이송되기 때문에 첫 공정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팔레트가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팔레트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는 PR은 불량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저희 회사에서는 최초 설계부터 최종 완성품이 나오기 전까지 전 공정에 걸쳐서 2D나 혹은 3D 측정을 통해서 모든 제품의 불량률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라인에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중량의 물건을 이송하고 탑재하는 받침대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도 있다. 캐리어다. 엔진을 받치고 있는 이 유색 장비가 바로 캐리어다. 자동차 의장 공장에서 자동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 미션, 맨발을 장착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활재를 캐리어 또는 스키드라고 합니다. 지금은 보편적인 기술이 됐지만 과거 수작업으로 부품을 운반하던 때 캐리어의 개발로 자동화가 서서히 시작됐다. 현재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PR의 캐리어는 한 차종에 대한 부품만 이송하던 단순한 캐리어에서 다양한 차종의 부품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공용 캐리어로 발전했다. 팔레트와 캐리어 개발. 이것은 직원 수 총 20명의 작은 회사가 창업한 지 7년 만에 이뤄낸 결과였다. 작지만 강한 기업. 유독 불가능할 거라는 일에 덤비는 이상한 기업. 업계에선 이미 독점으로 통하고 있던 PR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리고 PR은 어느새 자동화 설비 라인의 일부만 개발하던 업체에서 벗어나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는데 과연 어떻게 변화했을까? PR의 생산품은 엔진과 관련이 있다. 엔진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엔진과 변속기를 생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설비인 조립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립기란 여러 가지로 그 정의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2개 이상의 부품을 하나의 구조물로 결합하는 기계나 장치를 조립기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조립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자동차의 엔진을 조립하기 위한 설비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기 위한 설비 라인, 그것이 조립기다. PR에선 2007년부터 조립기를 제작해왔다. 조립기의 일부였던 팔레트나 캐리어에서 기술을 확장시킨 경우다. 조립기는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종류가 다양하다. 완성차를 만드는 고객사에서 신차 개발에 들어가거나 엔진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면 어김없이 조립기도 새로 세팅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조립기 일부를 변경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립 설비 라인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대형 작업이 필요할 때도 있다. PR에선 주로 엔진과 변속기를 조립하던 조립기를 생산했는데 최근 자동차 부품 전체로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번엔 어떤 조립기를 준비하는 중일까? 네, 보고 계시는 조립 라인은 소형 트럭의 후륜 구동장치를 조립하는 리어 엑셀 조립 라인입니다. 이 조립 라인은 총 4종 8개 제품을 조립하는 라인입니다. 리어 엑셀, 흔히 차축이라 불리는 이 부품은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다. 차량의 무게를 분담하고 구동력을 차바퀴에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리어 엑셀에 필요한 조립 공정은 어떻게 될까? 총 11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하우징에 허브 베어링을 압입하는 장치가 있고 하우징과 디프 기어를 조립하는 조립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을 지나가게 되면 드럼을 조립을 하고 로크너트를 조립하고 난 이후에 프리로드라고 기어의 드럼의 간격을 조정해주는 그런 프리로드를 생성을 하고 측정을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는 총 11개의 공정을 조립기가 대신해준다는 얘기다. 부품을 일부러 해체한 후 조립기에 투입해 문제없이 조립되는지 확인해보는 과정. 조립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조립기에서 각 부품을 손상시키지 않고 불량 없이 각 공정을 소화해야만 완성차 기업의 자동화 공정도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부품 하나에서 시작해 리어 엑셀이 완성되기까지 3분이면 충분하다. 자동차의 생산 사이클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개발진은 조립기 속도에 집중해왔다. 첫 번째로는 작업 공정 및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작업 구간을 자동화 장치로 구성하여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PR은 조립기의 기획과 설계부터 제작과 설치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맨 땅에서 시작해 자동차 설비 라인을 완성짓기까지의 모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국내 조립기 생산업체에서 PR만이 가진 유일한 경쟁력으로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다. 덕분에 국내 완성차 기업의 해외 공장은 물론 해외 기업에서도 새로운 부품을 생산해야 할 때마다 PR의 설계 기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말레이시아, 중국 등 아직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진 않지만 이들의 기술력이 조금씩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다. 고객이 엔진을 생산하기 위한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당사는 중장기적인 판매 계획과 주변의 인프라 및 현지 환경 등을 고려한 최적의 생산 시설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최상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최적의 설계 기술로 설비의 제작 원가는 물론 생산 제품의 품질까지 한꺼번에 만족하는 고객 맞춤형 풀턴키 생산 라인을 당사 스스로의 기술로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업 당시 독일과 일본에 의존하던 자동차 조립 설비. 지금 PR은 그 황무지에서 설비 라인 전체를 조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모한 것이다. 기술진이 분주히 무언가를 작동하고 있다. 조립기를 고객사에 납품하기 전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3차원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립기를 구성하는 팔레트와 캐리어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을 마친 후에는 물론 설계 단계부터 이미 테스트를 한다. 3차원 측정기는 측정기의 좌표 방향을 X축,
전후 방향을 Y축, 상하 방향을 Z축으로 해서 공작물의 치수와 형상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기계는 다수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품의 치수 오차와 호환성 및 조립의 난이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을 통해 사전의 형상의 뒤틀림이나 어긋난 정밀도를 파악하므로 약간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조립 설비는 굴곡도 많고 형상도 불규칙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설비라도 마이크로 컴퓨터를 통해 정밀하고 신속하게 데이터가 측정된다. 삼천 측정기는 이렇듯 측정 지점이 많아도 장비가 제대로 설계됐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PR의 기술연구소. 이곳에서는 조립기의 세부적인 라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를 연구한다. 그리고 기술연구소에서는 PR의 야심작인 또 다른 개발품에도 매달려 왔다는데 어떤 내용일까? 대구에 위치한 PR의 또 다른 공장.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작업 현장을 체크하는 사람. 바로 박건일 대표다. 현재 지금 일정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예, 일정에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혹시 볼트 풀림이라든가 위치의 그 틀어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문제가 한 번씩 생기고 있는데 이 커다란 기계의 정체는 세척기라는 것이다. 자동차 부품 조립 현장에서 세척기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가장 중요한 심장인 그 엔진이나 변속기입니다. 그 엔진이나 변속기 부품을 가장 큰 중요한 부품부터 작은 부품까지 구성이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실린더 블록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공 라인이라든가 엔진의 조립 라인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가공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물질이 발생이 되고 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 라인에서는 칩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고 조립 라인 같은 경우는 그 조립 전 미세한 이물질까지도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조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간에 청정도를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가공 과정에서 내부에 이물질이 남게 되는데 이때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립을 하게 되면 엔진 고장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심할 경우 차량이 주행 중에도 멈출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세척기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 특히 PR에서 개발한 자동차 부품용 세척기는 세척기 한 대로 종류가 다른 2개의 엔진을 세척하고 건조할 수 있다. 부품의 형상과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발진은 그 설계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다고 이야기한다. 현대 기아 자동차의 품질 관리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세척 후 나오는 엔진 부품의 이물질 관리 규정 및 건조도를 만족하고 있으며 2가지 기종의 엔진 부품을 한 대의 장비로 세척 및 건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부품 세척에만 그치던 세척기에서 나아가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해내는 세척 장비도 생산하고 있다. 조립기의 각 공정 중간중간에 설치된 에어블로우가 그것인데 그간의 세척기가 부품의 조립 전후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만 쓰였다면 에어블로우는 부품이 조립되는 도중에 세척이 이뤄져 최종적으로 이물질이 낀 부품으로부터 조립기의 손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조립기의 타입별로 에어블로우의 형상도 다르게 생산하고 있다. 세척의 방식에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새로운 공법의 세척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물이나 세척액을 이용하여 적용되어 있는 세척기를 웹브라스트라는 새로운 공법으로 세척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건일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발진은 PR의 히트 제품인 선박용 세척기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했다. 그 선박용 라이너 세척기라는 거는 그 큰 선박
그 조선 안에 그 엔진이 있습니다. 대형 엔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피스톤 왕복 운동을 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입니다. 그 가이드를 조립하기 전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세척기입니다. 선박용 라이너 세척기는 무엇보다 다양한 크기의 라이너를 자동으로 세척한다는 것이 강점이다. 세척기 한 대로 크기도 형상도 다른 32종의 엔진을 세척할 수 있는 것이다. 덕분에 그동안 10명 내외의 인부가 수작업으로 세척기를 닦던 방식을 무인화 작업으로 바꿀 수 있었고, 박건일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이달의 엔지니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선박용 세척기가 얼마나 의미 있는 기술인지를 알 수 있는 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한다. 세계적인 조선 회사인 현대중공업에서 기술 의뢰가 들어왔을 때의 일이다. 저희가 14년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세척기 업체를 돌아다녔지만 중대형 실린더 라이너를 다루는 기술은 누구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PR이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맡겨만 주십시오. 다만 시간과 고생이 필요할 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라이너 세척기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 그 세척기라는 것은 저희 회사가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또 그 이전부터 자동화 설비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그 조립 설비까지 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축적된 노하우로서 그 상당히 그 난해한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그런 세척기를 충분히 기구적으로 조합을 하면은 그 라이너 세척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초반에 했습니다. 회의가 일상인 PR의 사무실. 대부분 현대자동차 출신인 베테랑 엔지니어들이다.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지위도 나이도 내려놓고 그저 치열하게 고민할 뿐이다. 그 핀에 삽입을 한다는 거는 어느 누가 봐도 그쪽 부분에서는 잡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안쪽 규제를 잡고 너무 기존 잡기에 너무 나른하게 내일 좀 들어봐요. 모두가 전문가다 보니 때로는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다. 기존에 있는 방식에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존 방식은 그냥 눌러주는 것밖에 없어요.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개발진의 목소리. 이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는 한 사람. 박건일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단 뭐 자기가 가지는 확고한 그 어떤 기술적인 면을 표출하는 과정이고, 또 상대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엔지니어라면은 자기가 가지는 그 확고한 생각을 좀 이렇게 적용시키고 관찰하고 싶은 그런 엔지니어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직원들이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회사가 좀 더 발전되고 기술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과정 아니겠나 하면서 한편으로 흐뭇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연매출 수백억 원의 회사가 됐지만 창업 초기 2명으로 시작할 때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박건일 대표는 그 원동력으로 기술에 대한 고집스러움을 꼽는다. 유독 남들이 어렵겠다고 고개를 흔드는 일에만 도전해왔는데 자신이 기댈 언덕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가장 어려운 길에 정면 돌파를 해온 것이다. 한때 대기업에서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는 빚보증이 잘못돼 목숨을 끊는 일 외에는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던 게 바로 자기만의 기술을 펼쳐 보이고 싶다는 작은 포부였다. 우여곡절 끝에 1,500만 원의 사업 자금을 빌려 시작할 때만 해도 오늘의 결과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저 1인 3역을 해내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뿐이었다. 창업 초기부터 제가 처음 사업 컨셉을 상당히 남들이 하기 힘든 일 또는 기술 개발의 어떤 맹점에 있는 부분 이쪽으로 하나하나씩 기초적인 초보 단계부터 해서 나중에는 그 전체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해왔고요. 또 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심 정말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뚫을 수 있다 하는
언젠가는 뜰 펴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기술 개발이라든가 우리가 목표하는 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피하고 누군가는 불가능하다는 영역. 그것이 바로 PR의 길이었다. 자동차와 선박 제조업에서 화려한 주목은 없는 것. 하지만 가장 필요했던 기술인 세척기와 조립기 개발의 길을 PR은 묵묵히 걸어왔다. 안 보이는 곳에서의 도전. 그들의 성과는 그래서 더 짜릿하지 않을까. 오늘의 PR이 있기까지 가장 큰 원동력은 기술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R의 창조 경제는 기술 개발을 향한 끝없는 도전이다.